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주제인데 대체의학의 일종인 요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료법은 자신의 요, 즉 오줌을 이용해서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자연요법입니다. 우리는 관념적으로 오줌을 대변과 비슷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변은 소화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장내 미생물 등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변은 대변과는 전혀 다른 경로로 만들어지며 성분 역시 대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줌은 우리 몸의 혈액이 신장에 있는 약 200만 개의 사구체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우리의 신장은 하루에 약 170리터가량의 혈액을 여과합니다. 이 여과액 중 잉여분인 약 2리터 내외를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오줌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거나 수박처럼 수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오줌의 양이 많아집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은 물이 공급되면서 이 잉여분이 증가해서 오줌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줌은 신장이 여과한 혈액 중의 꼭 필요한 성분들이지만 여분으로 남은 소독력이 있는 완전 무균 상태의 액체이지 노폐물이 아닙니다. 이 오줌은 혈청의 일부로서 물이 95%가량이고 나머지 5%가 비타민과 무기질, 단백질, 효소, 호르몬, 항체, 항원, 아미노산, 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내 몸의 지금 이 순간의 신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수를 활용하는 것이 요료법입니다. 오줌은 자기 몸의 유전자 정보가 포함된 정보수이기 때문에 오진이나 잘못된 처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줌은 물론 약이 아닙니다. 약이 아닌 오줌이 우리 몸의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 몸의 복원력, 즉 자가 치유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줌은 우리 몸의 복원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각종 치료와 약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원리는 역시 질병의 원인을 억제하여서 몸이 스스로를 복원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질병은 약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것이지 약이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원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병은 치료되지가 않습니다. 무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무좀은 원인균이 피부세포를 잠식하여 생기는 병입니다. 일단 무좀균이 침투하면 우리 몸의 복원력은 피부의 세살을 계속 돋게 해서 무좀균을 몸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때 이 복원력과 무좀균의 전투에서 복원력이 패하면 무좀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무좀약을 꾸준히 바르면 무좀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 무좀약이 무좀균을 소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이 무좀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동안에 새살이 돋아나면서 무좀균을 발 밖으로 밀어내어서 무좀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요료법은 자신의 오줌을 마시거나 치료를 원하는 부위에 바름으로써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요료법은 오줌을 마시는 행위에 대한 이 거부감 때문에 실천에 옮기기가 상당히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오줌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양수 속에서 성장합니다. 이 양수의 주성분이 태아의 오줌입니다. 임신 후반기의 태아는 매일 약 500cc가량의 양수를 마시고 배설하고 마시고 배설하기를 반복합니다. 양수가 없으면
태아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요법은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행해온 치료요법입니다. 각종 문헌이나 민간 전승 속에 나타납니다. 요법을 의학적으로 연구하고 최초로 임상에 적용한 의사는 요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J.W. 암스트롱입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고 약을 구입해야 됩니다. 이러면 치료비, 약값, 교통비, 시간 등이 들게 마련입니다. 요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약과는 달리 오줌은 아무리 마셔도 부작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서 상자를 열어보면 복용 설명문이 들어있는데 부작용에 대한 나열이 몇 페이지씩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부작용을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의 부작용으로 인식하는데 사실은 사이드 이펙트, 부차적인 작용입니다. 이 부작용이 빛을 본 대표적인 사례가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입니다. 나쁜 쪽의 작용은 역작용이라고 합니다. 요법은 이런 부작용이나 역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요법을 실행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행하는 요단식이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자신이 누는 오줌 전량과 생수만을 마시면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음용법이 있습니다. 오줌은 주로 아침 첫 오줌을 마시는데 유리나 도자기컵을 준비한 후에 처음에 나오는 오줌 조금은 버리고 중간 컵부터 종이컵 한 잔, 한 홉 정도를 매일 마시는 방법입니다. 첫 오줌을 약간 버리는 이유는 첫 오줌이 요도를 씻어주기 때문에 그만큼 버려버리고 나머지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요법은 어떠한 질병에도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신체 정보로 자기를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에 대응해서 몸이 각종 항체 아니면은 치료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물질들이 오줌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나 나병, 말라리아, 심장병, 결핵, 고혈압 등등에도 유효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효과는 질병의 정도와 개인차에 따라서 요법 실행 당일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절반 정도가 한 달 안에 나머지 절반은 한 달에서 6달 사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줌은 강력한 살균력과 항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줌은 가장 우수한 천연 방부제 중의 하나입니다. 눈에 넣으면 각종 안질환이 치료되고 코에 넣으면 코와 관련된 질환이, 귀에 넣으면 귀병이, 입속에 머금으면 치주염, 치통 등 각종 입속의 병이, 아토피에 바르면 아토피가 낫습니다. 칼에 베이거나 벌레에 물린 상처 등에 바르면 상처가 낫습니다. 요법을 실천할 마음이 생긴다면 서점가에 나와 있는 요법 서적을 한두 권 사서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세히 알게 되면 신념을 가지고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실행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법을 당장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떠한 상황과 마주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오늘은 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